수사권 없는 검사, 이빨 빠진 호랑이? 여러분, 혹시 검사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 이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희망과 도전을 품고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복잡한 주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고 진실은 마침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검사의 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많은 논쟁과 변화를 수반합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입니다. 먼저 검사 수사권 조정이 왜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막강한 권한이었죠. 마치 한 사람이 심판과 선수, 그리고 규칙까지 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권한 집중은 때때로 권한 남용의 우려를 낳았고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검찰 권한 분산, 즉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그 목표는 명확합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수사는 경찰이나 별도의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파트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각 기관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정의를 구현하자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부패와 경제, 범죄 등 2대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물론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이는 수사 마이너스 기소 분리라는 큰 흐름 속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사법 시스템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검사 수사권 조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 즉 장점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권한 남용 방지입니다. 한 기관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줄이고 검찰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수사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에 집중함으로써 각 기관이 자신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셋째, 이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체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주요국 대부분은 검사가 자체 수사, 인력 없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거나 직접 수사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경찰 책임 수사가 강화됩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책임감이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 역량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검사 수사권 조정에는 단점과 비판적 쟁점들도 존재합니다. 첫째, 수사 지연과 혼선입니다.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검찰과 경찰 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혼선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의 진실 규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대거 이전되면서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국민 불편 초래입니다. 형사 절차가 복잡해지면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곧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수사 역량 약화 비판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축소되면서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고도로 전문적인 수사를 필요로 하는 화이트 칼라 범죄나 거대 권력형 비리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2026년 개정안에 대한 최신 법적 쟁점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것에 대해 기준이 추상적이고 법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특정 정치 세력의 개입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찰에는 수사 마이너스 기소 분리 원칙을 적용하면서 특검에는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제도적 일관성이 없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70년 이상 이어져 온 형사 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수기와 동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귀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검사의 영장 청구권 논란은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신청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검수완박 관련 심판에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법 개정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한 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공소청으로 의무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특정 범죄에만 예외를 두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경로가 경찰 중심으로 단일화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다시 다뤄질 여지는 보안 수사 요구로 제한됩니다. 대신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통로가 넓어져 이의신청권자와 기록, 열람권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잡한 논의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가 없으면 권력은 폭력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 수사권 조정은 권력의 폭주를 막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한 시스템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논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과 제언을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 복잡한 변화의 시기를 헤쳐나가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관심이 바로 그 미래를 위한 중요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